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사주 해설. 오늘은 식상이 왕하고 관성이 약한 사주 여명이 되겠죠. 이혼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실전 사주 해설, 실전 사주 분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200개 넘게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이제 가지고 위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그 이론들을 실전 사주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판명해서 기륭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실전 사주 해설, 실전 사주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전으로 어떻게 사주를 분석하는지 알아야지만 내가 이론을 제대로 배웠는지 아니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지 그것도 판명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제 강의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그 안에 있는 이론만 가지고도 크게 사주를 보는데 문제없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생각나는 때마다 한 번씩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요 명식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보면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도표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공간은 여기는 생년월일시를 적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인지 양력인지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를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건명이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곤명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되는 것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년월일시를 여기다 적어 놓고 그 생년월일시를 풀이를 하게 되면 이제 연준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월주, 일주, 시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이 8글자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좀 중점을 두는 것은 이 사주 원명을 분석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대운을 뜻합니다.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인들은 대운 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서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운을 설명을 하는데, 사주 명리학에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의 큰 틀의 운세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으면 1대운에 해당이 되죠. 1대운. 그래서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에서 이제 8순까지 이렇게 적어 놓는데, 대운을 풀이할 때는 대략 7순에서 8순 정도까지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100세 시대다 하더라도 거의 8순 정도면은 중요한 그 인생의 굴곡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세운이에요. 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주기인데 10년 안에 있는 세운들이 있을 거죠. 근데 지금 이 명식 같으면 현재 신묘대운이라고 하는 그런 대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10묘 대운 안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운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 병신년부터 2025년 을사년까지가 이 명식의 신묘 대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올해가 2009년 기해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은 신묘 대운 현재 기해년에 들어와 있고요. 기해년 안에서 월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이하는 것은 원명과 그죠? 대운과 세운과 최소한 월운까지는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야
뭐 일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진짜 상당한 고수 반열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제 월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좀 내공은 좀 있어야 사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최소한 월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운, 세운까지는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주 원명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대운을 표시한 것이고요. 대운도 현재 신묘대운이라고 말씀드렸고, 밑에는 세운인데 이 신묘 대운 안에 이 10년간의 세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년 안에 월운 12달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을축년은 기해년의 을축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술년의 을축인 것이고요. 입춘이 지나면서 병인 들어오면서부터 기해로 바뀌는 것이죠. 원래는 이거를 여기다 쓰지 않고요. 한 칸 땡기고 이 뒤쪽으로 쓰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도표할 때는 이 을축은 무술년의 을축인 것이고요. 자, 이때부터가 기해년이고 내년 1월이 되면은 병자 정축월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해년의 정축년 1월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식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아시겠죠? 자, 명식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식은 연명, 곤명이고요. 곤명. 그죠? 곤명이고, 이 명조는 일단은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강조하듯이 일단 일간과 원령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일간은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일간. 그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태양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그랬고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자기의 빛과 열을 만방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포부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이 병화의 빛과 열을 받아야지만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게 되면 대개 임수, 칠사를 써가지고 임수 칠사를 써서 일간 병화를 수보양광해야 병화가 귀도 얻게 되고요. 병화가 더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간에 대한 것이고요.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미월입니다. 미월. 자, 이 미월은 아직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아직 강의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미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월은 기본적으로 사오미 남방을 뜻하죠. 남방. 그래서 계절로 보게 되면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름. 그 다음에 이 미월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모하라고도 이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사오미 남방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월, 즉 개월이죠. 4개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름이라 뜨겁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왕 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상관이죠. 상관. 그래서 상관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진 강의할 때 4개월은 항상 뭘 보라고 하셨냐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지는 기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잘 보시면, 자, 이 사주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병진일이잖아요. 11일 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아직 소서절 중에 있는 그런 소설절 중에 있고요. 아직 대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월 같은 경우는 소서절 중에 태어나게 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전월인 5월과 동론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절의 신천을 보는 거예요. 계절의 신천을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서절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기세는 어떻게 돼요? 5월, 화가 왕한 5월에 태어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굉장히 왕하다. 자, 제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써가지고 병화를 수보 양광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아직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병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으면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진다 그랬죠. 조열, 마르고 아주 뜨거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아니더라도 지지로 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된다. 즉 조후해야 함이 급선구가 된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디를 찾아봐도 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진중에 있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을목, 개수,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주가 진중에 있는 개수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주인데 관성인 개수가 굉장히 약하죠. 근데 그 개수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일지에 있단 말이죠. 일지 밑에 이것이 식신이긴 하지만 그 안에 암장되어 있는 개수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사주에서 수가 용신인 경우 수가 용신이 되면 금으로서 보좌해야 한다 그랬어요. 보좌해야 한다.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진중 개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병화 자체를 개수는 수보양광하는 공력은 없습니다. 단지 이 화토가 왕했을 때 이 조후하는 역할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개수도 암장되어 있는 개수잖아요. 그래서 금이 있어서 뭐 천간으로 경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가지고 이 수를 좀 더 생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일간 병화하고 이 신금하고 탐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간병화하고 탐합하느라고 어떻게 돼요? 신금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수기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진중의 개수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고 이 사주는 여명, 본명이지만 마치 무관성 사주다. 무관성 사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 무재성 사주, 여자 같은 경우 무관성 사주가 되게 되면은 대개 혼인의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마치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드웨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뭐 한글 워드라든가 MS 워드라든가 아니면 포토샵 같은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그 하드웨어가 돌아가잖아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외형, 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은 그런 하드웨어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여명이 미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마치 5월 같으니까 일간이 굉장히 왕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죠. 일간이 왕하면 되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관도 굉장히 왕합니다. 이런 사주들이 되게 태어나게 되면 여자지만 맞달, 장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시집을 가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장손한테 시집을 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차한테 시집을 결혼한다 하더라도 되게 보면 자기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식상이 왕한 사주죠. 이거를 뭐 상관식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미토가 있는데 진토가 있게 되면 거의 미진 다 합쳐서 그냥 상관과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명에서 식신 상관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식상은 물론 자식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성의 수를 파극하게 되겠죠. 대개 이렇게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좋아서 당연히 뭐 싫어서 결혼하는 사람 없겠지만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식상인 자식이 이렇게 한 명 낳고 둘 낳고 하면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많아지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아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의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무관성 사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평생 동안 결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주 원국에서 수가 없거나 이렇게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자 대운에서 이렇게 개사, 임진 이렇게 개수 관성이 투출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혼인을 할 수가 있는데 11살부터 20살까지 들어오는 개사대원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긴 하지만 개수가 뿌리를 두고 있는 밑에 개수 밑에 있는 것이 사화라고 하면은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없겠고요. 이건 뭐 쉬운 말로 밑에 불을 지펴놓고 위에다가 물 얹어놓은 거와 똑같잖아요. 이 개수는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되니까 이럴 때는 개수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남자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죠. 근데 뭐 이때 나이가 11살부터 뭐 20살까지면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 초, 중,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갈 때까지인데 뭐 중고등학교 이때는 뭐야 남자친구 같은 거를 이렇게 사귈 수가 있겠죠. 이때 뭐 결혼하고 그러질 않을 겁니다. 이 명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임진대운에 결혼을 했겠죠. 당연히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진 강의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에 통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원국이 좀 조열하더라도 대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임수는 어떻게 돼요? 진에 뿌리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로서 작용을 크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성으로서 칠살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병화 일간을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이 있게 되겠죠. 물론 이 임진대운 중에 세운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데 임진대운 관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혼인을 할 수 있는 때가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이게 신묘대운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임수 관성의 대운이 넘어가서 이제 재성운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나눠놓고 보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운을 볼 때는 천간 지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신묘대운이면 신묘대운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요. 임진대운이면 임진대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개수가 그 대운에서 지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임수가 지지를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수는 지지의 사화가 있기 때문에 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개수가 힘을 못 쓴다 하더라도 이 임진대운 같은 경우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용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신묘대운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대운 자체가 이제 목이 왕한 대운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가 토 식신상관 식상이 좀 왕할 것 같은데 신묘대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왕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의 용신이 수라고 하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는 사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용신일 때는 대운의 흐름이 금수향으로 가야지 이 사주가 발복하게 되는데 여명이기 때문에 대운이 어떻게 돼요? 양의 해에 태어난 여명이기 때문에 대운이 거꾸로 가죠. 그래서 초년 가보대운, 계사대운, 임진대운 넘어서 현재 신묘대운 중에 있는데 대운은 지지를 중시 본다라고 하는데 목이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많아질수록 수가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한 진중에 있는 개수가 묘대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목이 많아질수록 진중 개수가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명에서 관성이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약하고 울로 자체에서도 관성을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결혼은 임진대운 때 관성이 살아났을 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내 성에 안 차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여명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일지에 있잖아요. 근데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미약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관성에 해당이 돼요. 애지중지하는 그런 관성인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 명식이 어, 뭐, 어떻게 뭐가
궁금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은 왜 힘들었고 올해는 왜 힘든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작년 같은 경우 신묘 대운 중에 무술년이었어요. 무술년. 자, 제가 병화를 설명드릴 때 이건 지울게요. 병화를 설명을 드릴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 그랬잖아요. 태양지화.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왕하게 되면 칠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능히 감당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묘대운 수가 약해지는 그런 대운 안에서 무술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술토하고 지지에 있는 일지에 있는 진토하고 진술충이 일어나죠. 진술 충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상관은 왕해지게 되고요. 식신상관은 왕해지게 되고 애지중지 해야 될 진중개수는 어떻게 돼요? 진술충이 되면 그냥 토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이 되면은 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토가 수를 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파극을 당해서 깨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궁, 내 일주궁에 있는 남편성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년 무술년 때 좀 가정적인 불화라든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올해 기해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가 관성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쁘지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무술년보다는 올해 기해년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이 해수라고 하는 것도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운에 있는 묘라든가 원국에 있는 인묘하고 또 합해서 목으로 화하게 되죠. 그러면 목으로 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목으로 화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간 화라든가 연간에 있는 화만 더 왕해지게 되니까 좀 조열해집니다. 무좀 그렇다고 무술년보다 기해년이 무술년보다는 기해년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지금 현재 경우 기해년 중에 경우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월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년 병인월 정묘월, 무진월, 특히 무진월 같은데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 다음에 기사월, 경우월까지 다음 달 7월까지 12월까지는 좀 많이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화토가 왕해지고 계속 관성이라고 하는 개수는 계속 매몰되거나 어떻게 돼요? 파극되는 그런 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 월 6월달 하고 다음 달 7월 12월까지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8월이 되게 되면 이 8월은 제가 일진에서 말씀드렸지만 8월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신미월에서 임신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8월 입춘이 지나면서 월운에서 임신 지지로 금과 천간으로 관성 있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임신 계유 이렇게 오게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막혔던 것, 뭐 남편이라든가 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도 해당이 되지만 또 직장적인 문제, 내 업무적인 문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신월로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 계유월 넘어가서 갑술 월이 되게 되면 다시 진술충이 있게 되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 뭐 도저히 못 참고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넘어가게 되면 또 경자 신축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금수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제가 같은 경우 조언을 드리면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 참고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는 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람이 좀 이해심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을 때를 넘어가서 일단은 가을 입추가 지나면서 상황이 좀 호전됐을 때를 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이 수기가 좀 화토가 왕해서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되게 여자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자궁, 신장, 방광 같은 해당이 돼서 되게 잉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대운 자체가 임진 대운 때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아이를 둘 정도 이렇게 낳고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기 양육 문제도 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올 여름 7월까지는 좀 한번 버텨 보시고 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자, 신살 같은 거 저는 잘 보지 않고요. 신살 가지고 무슨 귀인 뭐 백호대살이 이 사주도 뭐 요 미토가 이게 백호대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백호대살에 해당이 되고 이 지는 신살로 놓고 보게 되면 화개살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화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독하고 외롭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 신살만 갖고 보는 것은 약간 단식 판단에 해당이 되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일진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본적인 사주 이론 가지고 이렇게 분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여러분이 듣기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주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처음 이렇게 사주 분석을 이렇게 강의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 여러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막상 이렇게 또 하려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약간 제 말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이 좀 약간 서툰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사주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 염두에 두시고 기본 강의의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 기초 이론들을 많이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주 분석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틈틈이 이제 기초 뭐 예를 들어서 청간합이라든가 지지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장간이라든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해 놨다가 이제 업로딩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일진사주 명략은 원국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사주 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러한 경우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하게 되면 강의가 그래도 나름 짜임새가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